대선이 이제 불과 6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트럼프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당선 기대감에 전 세계의 돈이 빠르게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 시대가 다가온다면 기대되는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갈 것인지, 진짜 불장을 가기 위해서는 이 시나리오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비트코인 진짜 불장과 함께 꼭 담아두어야 할 알트코인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코인 정보는 빠르고 박스에게 트레이더 마하일입니다. 네, 올해 대선은 2024년 11월 5일이죠.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선된 후보는 2025년 1월부터 4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네, 여론조사업체 폴리마켓에 보면요, 트럼프가 경합주에서 거의 우위를 많이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 가능성이 무려 67% 확률로 올라와 있는데요. 지지율도 트럼프가 이제는 앞서게 되면서 미국의 최대 투자사들은 트럼프 당선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우리 비트코인입니다. 올해 1월 11일부터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로 인해 기관 투자자들이 합법적으로 투자 가능한 상품이 되어 엄청난 자금이 지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 지금 순유입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바로 1데이터입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1데이터, 10월, 11일, 14일, 15일 이렇게 1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무려 1경 5천억 원을 지금 자산 운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블랙록이 매일매일 지금 순유입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비트코인 ETF에 순유입되고 있습니다. 어제만 보더라도요, 10월 29일이죠. 어제만 보더라도 무려 6억 4,200만 달러, 하나로 거의 900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요. 지금까지 250억 달러 가까이 순유입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피델리티 보이죠? 피델리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부터 거의 순유입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순유입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만 하더라도 무려 1억 3,300만 달러로 약 190원 가까이 지금 순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5억 달러 넘게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요. 그 옆에 아크인베스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크인베스트도 현재까지 우리 돈나무 원이라고 하죠. 아크인베스트먼트 27억 달러, 현재까지 27억 달러 넘게 현재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에 세계 최대의 투자회사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운용사들이 돈이 어디서 난 줄 아세요? 네, 물론 여러 기관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손들이 바로 전 세계 국부펀드, 중앙은행, 정부기금, 보험사 등 전 세계 장기 목적으로 운영하는 돈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 세계 국부펀드, 대표적인 국부펀드들이 있는데요. 1위부터 지금 15위까지 보이시죠? 1위부터 15위까지 지금 국부펀드가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보이시면 이제 13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노르웨이 국부펀드죠. 석유로 큰 돈을 벌었던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세계에서 큰 펀드다, 큰 자금을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중국, 세 번째가 이제 이런 중동 국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기름으로 돈 버는 나라들이 돈이 많이 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전 세계 국민들의 돈이 국부펀드 같은 이러한 기금들에 좀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 기금들도 역시 장기적으로 연금,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더 큰 돈이 필요하고, 이것을 잘 운영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스스로 운영하기에는 액수가 너무 크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금들을 위탁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큰 돈들을 어디다가 맡기겠습니까? 1순위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1순위 당연히 망하지 않아야겠죠. 투자 회사가 망했다 그러면 바로 공무원 책임 들어갑니다.
그쵸? 왜 이런 곳에 했냐? 수익률 높겠다. 지금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두 번째, 2순위가 보겠습니다. 바로 안정적이면서 변동성이 크지 않으면서 연평균 수익이 높은 이러한 투자 회사에 돈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손실이 나더라도 시장 때문에 떨어졌다, 벤치마크보다는 좋았다, 이렇게 면피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뭐 공무나 이런 국부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큰 자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 좀 오래 회사가 망하지 않을 곳에다 많이 투자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런 운용사, 세계 최대 운용사들이 바로 블랙록, JP 모건, 피델리티, 뭐 아크 인베스트, 거의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가에 맡겨놔야 손실을 보더라도 해당 담당자들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믿고 큰 돈을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전 세계의 돈들이 다 이 전 세계의 돈들입니다. 이 전 세계들이 다 어디로 간다? 미국의 회사한테 간다. 미국의 투자회사. 미국 투자회사들은 어디에다 투자하겠습니까? 물론 전 세계적으로 투자하겠지만 미국 본토에 있는 금융시장에다가 가장 많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금융 허브라고 할 수 있고 전 세계 미국으로 다 빨아 들어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블랙록, 피델리티, 이런 애들이 왜 이 거대한 투자 회사들이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에 왜 투자를 했을까요? 야, 이해가 간다 하시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이렇게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뭐하지만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요. 이런 하트 댓글도 있더라고요. 맨말은 감정에 담비와 같은 설렘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 최대 부자로 꼽히는 테슬라의 창업주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또한 트럼프를 지지하기 위해서 로또식 현금 살포를 하고 있는데요. 로또식 현금 살포, 이게 뭐냐? 한 명 뽑아서 쏜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표현의 자유, 뭐 총기 스스로 하나씩 가지고 있자 등의 국민 청원과 같이 여기에 청원을 하는 사람 한 명을 추첨을 해서 $1밀리언을 지급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실제로 당첨자 한 명한테 $1밀리언을 줬다고 합니다. 지난달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머스크에게 무려 연방정부 재정 및 성과에 대한 감시하는 기관 정부효율위원회 TF 장을 맡기겠다, 이렇게 좀 제안을 했었어요. 트럼프가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오케이, 나 미국에다 봉사할 거야, 이런 식으로 동의하는 본인의 X 계정에다가, 트위터죠, 옛날 트위터, 여기다가 도지 효율 보시면 여기 약자입니다. 정부효율운영위원회 약자로 도지 하면서 본인이 도지상을 사진으로 본인의 X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할 수 있다, 나는 기꺼이 미국에 봉사할 마음이 있다, 이렇게 회답을 했죠. 코인 시장, 즉 도지와 관련된 코인도 굉장히 크게 많이 올랐었고요. 코인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왜 커지고 있냐? 왜 비트코인 시장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나? 보시면요, 트럼프와 해리스의 가상화폐 정책을 보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가 트럼프, 여기가 해리스인데요. 해리스는 그래도 바이든보다는 우호적인 암호화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규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시장의 지배적인 입장이고요. 트럼프는 미국을 세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하면서 비트코인 채굴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생산해야 된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채굴 기업은 100년 전에 철강 산업, 철강을 생산하는 기업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폭적으로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등의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암호화폐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투자자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비트코인 100% 전량 보유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다. 영구적인 국가 자산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보유한 미국 연방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21만 개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전 세계 공급량 1%에 해당한다.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슈퍼파워, 지금 달러 패권처럼 비트코인의 슈퍼파워의 국가로 만들 것이라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미국의 기업들에게 법인세 면세와 개인들에게는 소득세 면세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러면 세계 무역 전쟁이 다시 발발할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할 수 있고요. 금 또는 금과 같은 비트코인, 달러가 이제 대체 수단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달러도 강세가 되겠지만 비트코인 역시 안전자산으로 좀 분류가 되면서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친암호화폐, 가상화폐 정책이다. 이렇기 때문에 좀 많이 기대감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좀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정책 비교해 보시면 SEC 위원장 게리 갠슬러를 해임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현재 미국 증권거래소, SEC죠. 미국 증권거래소, 여기에 신청되어 있는 솔라나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비트코인 ETF를 결정을 하는 거고요. 현재 갠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와 발행자도 모두 증권법, 보호법을 받아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탈세나 돈 세탁, 만연한 분야라고 좀 비판하는 입장이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도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 물론 이더리움 ETF는 나왔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고, 솔라나 역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증권거래소랑 리플이랑 지금 소송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로 인해서 개입이 없는 자율시장을 좀 지향하는 공화당으로부터 거듭 게리 갠슬러 해임 압박을 좀 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역시 당선 즉시 해임하겠다.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SEC 위원장이 친암호화폐 인사로 교체가 된다면 솔라나 ETF 승인도 분명히 가속화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기대감, 물론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크게 기대감이 부풀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지금 러닝메이트라고 할 수 있죠. 부통령 후보 벤스, 벤스, JD 벤스. JD 벤스가 누구이냐?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거의 캐피털 회사, 투자 회사에 수년 동안 일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도 지냈었고요.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보유했다. 굉장히 보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였고, 암호화폐, 블록체인,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법에 관련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상원의원 때 암호화폐 법안 초안을 냈던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론 머스크도 페이팔 거기 있었는데, 거기 창업자 피터 틸의 벤처 캐피털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었는데, 거기 블록체인 기술 담당자로 좀 있으면서 이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상원 법안 초안을 배포를 했었습니다. 2016년도부터 대통령을 했었잖아요. 그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부정했었는데, 오히려 그 지금 임기가 끝난 시점부터는 오히려 투자로 수익을 많이 보고 코인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이 벤스라는 사람을 부통령으로 후보로 지명하면서 웹3 개발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암호화폐, 친암호화폐 성향을 채택할 것을 거의 확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반감기. 비트코인은 4년에 한 번씩 이게 반감기가 찾아오는데요. 말 그대로 채굴하는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이게 4년에 한 번씩 오는데, 말 그대로 올해 2014년이죠. 이때 4월 19일이었습니다. 4월 19일에 반감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점으로 해서 채굴 한 번 하는데 6.25개
채굴이 됐다면 이 이후에 반감기 이후에는 3.125개 비트코인이 채굴이 됩니다. 그만큼 채굴하는 데 있어서 수량이 확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유통 수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럼 수요는 지금처럼 똑같은데 공급이 줄어들었다. 채굴, 생산이 공급이죠. 이게 줄어들었다. 이 효과는 뭐예요?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은 제한되는데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 가격은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은 현재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구독이라고 부를게요. 제가 알람 설정이라고 부를게요. 여러분은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 버튼만 클릭해 주세요. 다시 이어서 지난 15년 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때가 바로 6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2012년, 그 다음에 16년, 그 다음에 20년, 그리고 24년. 반감기가 이렇게 4월 달에, 매년 4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4월 달에 있으면 거의 10월 달, 6개월 뒤에 이후로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보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을 옥토버와 업의 합성어로 업토버라는 용어가 생겼는데요. 업토버는 2013년부터 무려 10년간 2023년까지 10월 매 10월달 한 달 평균 수익률이 23%나 평균입니다. 평균의 함정도 무시한 23%까지 상승을 항상 보였었고요. 2019년 이후부터는 5년 연속으로 업토버 효과가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승 패턴의 중요한 시기로 자리 잡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요, 이번 반감기 사이클 요 시점인데요, 2013년 사이클 때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죠. 그 다음에 2017년 보시면 노란색입니다. 반감기 이후에 가파르게 좀 상승세를 보여왔고요. 2021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도에 반감기가 있고 나서 10월부터 가파른 상승세 보여왔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024년 반감기 현재 시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이제 시작할 시점이지, 딱 봐도 보이죠? 사이클 시작 시점. 과거 4차례 반감기 때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것만 보더라도 뭐다? 이 사이클 시점이 뭐다? 예, 대세 상승 이제 시작이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정말 콩닥콩닥 뛰지 않으세요? 설렘이 오시나요? 미국 대선과 이 반감기가 항상 4년 터울로 겹치다 보니까 대세 상승이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에 특이한 좀 정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거래소 있죠. 바이낸스, 코인베이스와 같은 대형 거래소, 이런 거래소, 대형 거래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거래소, 지금 비트코인 보유량인데요. 전체 거래소입니다. 전체 거래소 보유량인데요. 이제 2022년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이 보라색깔이 거래소가 비트코인을 보유한 수량입니다. 이거 검정색은 비트코인의 가격이에요. 근데 비트코인 수량을 거래소에서 많이 보유하게 되면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왜 떨어질까요? 거래를 하는 사람 많다. 즉 판매를 하는 사람 많고 사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보세요. 반감기 이후 올해 들어서부터 거래소에서 빠르게 비트코인이 지금 이탈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단순히 시세 차익을 노리고 비트코인을 지금 매집한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다. 굳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려면 샀다 팔았다 하겠죠. 장기로 보유하고자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굳이 해킹 위험이 있는 이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놓지 않고 개인 지갑이나 혹은 이런 미술품, 고가의 미술품 또는 금괴처럼 개인의 지갑이야 혹은 깊은 장롱 속에 좀 보관하려고 이렇게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비트코인 매물이 점차 줄어든단 말이에요. 매도 물량이 없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매도 물량, 즉 공급이 더욱더 쪼그라드는 이런 형태다. 그럼 거래가 한정되어 있는 유통 수량에다가 거기다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장롱 구석에다가 또는 깊은 땅 속에다가 고이 보관하고 몇 년이든 몇십 년이든 묵혀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부르는 게 값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구경만 해야 돼요? 아니죠. 인생에서 정말 크게 돈 벌 수 있는 기회 진짜 평생에 한 번, 두 번 밖에 없습니다. 그 기회 놓치면 평생 한이 맺혀요. 배가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자리에서 막 올라와서 막 전재산, 아, 남들 다 부자 됐네? 나도 그때 따라 사야 돼. 이렇게 이상한 자리에서 전재산 투자해서 폭삭 망하는 사람 제가 여러 명 봤습니다. 아까 사이클도 보셨죠. 현재 비트코인 가격 1억 원 넘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언제 진입하고 어떻게 사야 되는지 제가 어떤 흐름이 예상되는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핑크색 선 있죠. 요게 점이 내려가고 저점이 내려옵니다. 이거 그냥 복붙해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기울기는 똑같습니다. 저항선, 7개월간의 저항선을 이번 달에 돌파를 했었죠. 돌파를 하고 잠시 조정을 보이는 듯 했으나 이번 주말에 살짝 올라오면서 바로 추가 상승을 보였고요. 그 뒤로 아까 블랙록, 피델리티 매수하는 거 보셨죠? 매일매일 6억 달러, 3억 달러, 2억 달러 이렇게 매일매일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초급등, 바로 신고가, 요 전 고점까지,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오늘은 좀 약간 어제 그 전고점 맞고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진짜 불장을 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 시나리오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 첫 번째는요, 지금처럼 급등한 이후에 저항선을 맞고 며칠 숨 고르다가 쉬엄쉬엄 고르다가 미국 대선 개점을 기후로 팍 튀어오르는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는 시나리오입니다. 원래 대세 상승이 나오기 직전에 한 번씩 개미를 확 떨구고 가거든요. 지난번 반감기 때도 역시 그랬었고요. 한번 제대로 떨궜죠. 한번 떨구고 그대로 기대감 증폭시키면서 크게 수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솔직히 진입 청산을 계속 반복적으로 좀 하다가 이때 엇박자 타서 좀 기회 놓치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는 계속 상승을 먹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때 이거 완전히 저항선 지지받고 돌아섰다, 이 찰나를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28일부터 그냥 롱 포지션으로 계속 지금 대선까지 들고 가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도 있죠. 영상 보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좀 떨군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오히려 눌림 줄 때 좀 더 추가로 더 담을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진입 못한 사람이 있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지금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구간 줄 때 오히려 비중 한 10%, 20% 이렇게 나눠서 매수한다 생각하시고 20% 정도 좀 담아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그리고 상승 이후 또 조정이 한번 올 거 아니에요. 대선 끝나고 이렇게 올 때 다시금 또 여기서 주워 담으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지금부터 대선까지 신고가로 간다. 신고가 갱신하는 랠리가 이어지다가 대선 결과 이후에 한번 강하게 개미를 한번 턴다, 크게 떨군다. 기대감이 오른 만큼 얼만큼 떨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1월 중으로 한번 크게 떨군 다음에 그 다음에 12월 중하순 때부터 다시 크게 대상승장, 다시 폭등하는 시기. 저희 같은 개미들은 투자할 때는 매수도 쉽고 손절도 쉽잖아요. 근데 그래서 시장가로 사거나 던져도 호가창에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 이렇게 몇억 달러씩 매수하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사지도 한꺼번에 팔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가진 거 다 던져놓고 확 죽여놔야 됩니다. 그래야 개미들이 나가 떨어집니다. 털립니다, 한번. 예, 그런 다음에 이 터는 걸 다 받아가면서 크게. 그러면 여기에 100개를 갖고 있었다면 한번 70개, 50개 털어요. 그럼 나머지 여기서 200개를 더 잡아가면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총 보유량이 300개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기간을 크게 잡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오히려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명심하세요. 이번 대세불장 꼭 소외되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도 이번에 강남에 집 사고 건물 사려고 합니다. 내년 하반기 결과 보고요. 꼭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저 지금 돈이 없어서 비트 1억 원짜리 못 사요. 좀 소액으로 살만한 거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올 초만 하더라도 밈코인이 굉장히 핫했었죠. 1월 달만 하더라도 뭐 8만 프로, 뭐 10,000% 상승했다 이런 얘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 특히나 도지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개와 관련된 밈코인들이 엄청 많이 올랐었고, 솔라나 계열 밈코인도 정말 100배, 1000배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지금 상반기 밈코인 상승률인데, 봉크 같은 경우는 작년 말부터 해서 거의 800배나 상승했어요. 봉크는 상반기만 보더라도 80%고, 오히려 더 뒤에 나왔던 이런 봄이나 뭐 뮤 같은 게 거의 200배, 솔라나 계열이죠. 이더리움 계열도 굉장히, 페페도 엄청 작년 말부터 엄청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플로키드 역시 마찬가지고, 시바이누 역시 마찬가지로 몇천 프로, 몇백 배, 뭐 몇십 배, 이거 우습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여러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우선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이전부터 저를 믿고 따라주신 분들만 아직은 뭐 찐 구독자 외에는 초대를 안 하고 있는데요. 텔레그램에 대해서 인식이 뭐 안 좋은 분들도 계시고, 블로그처럼 또는 이런 신문, 기사 내용, 그 다음 저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는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처럼 혹은 제 카톡 메시지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좀 전달하는 게 텔레그램만 한 게 없습니다. 시장 관점도 공유하고, 이 종목 저 종목 추천도 하고 소통도 하는 방이에요.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올 초에 제가 카톡으로 좀 소통방을 운영했었는데, 그때 밈코인들 추천해서 아주 재미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카톡이 요번에 좀 운영 정책을 바꾸면서 뭐 코인 주식 리딩이 아예 막혔습니다. 그래서 좀 텔레그램으로 다 지금 이동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런 지금 미국 대선 후보 확률을 좀 매일매일 좀 올리면서 지금 어떻게 공략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진짜 운영하는 겁니다. 이 날짜 계속 보이시죠? 이 날짜 이게 보이시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 그래서 이번에도 다른 코인들 역시 기대감이 굉장히 좀 고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달부터 제가 눈여겨보고 추천드린 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수위 제가 9월 거의 9일, 8일 때 추천드려서 무려 150% 지금 수익 중이고, 세이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80% 넘게 급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제였죠. 어제 오늘 굉장히 좀 마스크 네트워크가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어요. 40% 가까이 급등이 나왔었는데, 제가 이것도 9월 10일 날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 19일 날 추천드렸죠. 마스크 네트워크. 추천 가격도 거의 제대로 섰네요. 무려 지금 50% 수익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트론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뭐 이분은 좀 저렴하게 구매하신 것 같아요. 제가 추천드렸을 때 이번 달 10월 4일날 좀 추천드렸었는데 213원 이하 언제든지 사세요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13% 넘게 수익을 올리고 있다, 수익을 보셨다, 이렇게 좀 많이 인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지금 부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로 좀 제 관심이 있는 코인들 몇 가지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룸 네트워크라는 그 코인인데요. 680원까지 올랐던 모습을 보여왔고요. 지금 거의 뭐 바닥권에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5월 3개월치의 하락분 있죠. 하락 저항선을 지금 요번에 10월 달에 좀 9월 말에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돌파하고 지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점이 이제 바뀌어가는 이게 상황이다. 그러면서 저점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고점도 지금 눌러앉으면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같은 종목들은 충분히 추세 자체는 크게 우상향할 수 있는 추세를 가지고 있다. 지금 같은 코인 장에서 단타로 매매를 하셔도 좋고요. 거의 뭐 3개월 이상 투자하는 관점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분할 매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같이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하시더라도 아무리 많이 빠져봐야 전 저점 부분입니다. 54원? 그러니까 1-20%예요. 하지만 먹을 때, 수익 날 때는 위로 상방으로 굉장히 크게 열려 있습니다. 10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런 종목들은 투자를 하셔도 된다. 지금 국내 주식 갖고 있다, 이런 분들 빨리 국내 주식 손절 치고 코인으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잖아요. 그럼 국내 주식 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다 누구나 아시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관심 있는 종목이 스택스입니다.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 블랙 먼데이 이후에 저점이 점진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상승은 좀 제한적으로 좀 매물 소화하면서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어쨌든 저점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쐐기형으로 모아지잖아요. 모아지다가 충분히 불장 때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많다. 빠져봐야, 그래봐야 1-20% 빠지는 거고, 먹을 때는 진짜 100%, 200%, 300%까지 기대 여력이 있다. 코인 투자 저점에서 매수하시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들 다 좋을 때, 남들 다 돈 벌다고 자랑했을 때 고점에서 사는 순간 반토막 나는 거지, 지금처럼 지지받고 저항 이제 올라올 수 있는 타이밍에 들어간다? 그러면 떨어져 봐야 손실 나봐야 1-20%인데요. 수익 날 수 있는 거는 뭐 2배도 될 수 있고요. 50% 될 수 있고요. 충분히 기회가 많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관심 있는 종목은 바로 스레스 홀드입니다. 스레스 홀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8월 기점으로 해서 저점이 지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한 27, 28 이상만 안 떨어지면,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 충분히 지지되고, 오히려 흔들다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승 여력, 상승 탄력 한번 보세요. 오르고 떨구고 오르고. 근데 올랐을 때 지금이다 하고 뛰어들어가면 이때 버티기 굉장히 힘듭니다. 상식적으로. 다시 바로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만약에 몇 개월 기다린다 그러면 엄청 힘든데, 지금처럼 팍 눌려 있을 때 있죠. 이때 들어가면 오르고 내리고 있을 때 흔들림이 없어요. 편안합니다. 투자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시바이누입니다. 시바이누 올 초에 굉장히 엄청난 상승세 보여왔죠. 엄청난 상승세 보여왔다가 6개월 넘게 쭉 빠졌습니다. 쭉 빠지다가 최근 9월부터 어떻게 보면 도지가 상승한 이후에 그 다음 타자로 시바이누도 반등 보이면서 민코인의 거의 뭐 대표격이라 할 수 있죠. 상승 여력 굉장히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시바이누도 지금 저점을 올리면서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번 주 들면서 특히나 반등세를 보여왔습니다. 제가 우리 텔레방에서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어요. 눌렸을 때 이번 주 월요일인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추천을 드리면서 아직 벌써 지금 한지 얼마 안 됐지만 뭐 10% 가까운 수익을 얻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고요. 지금도 뭐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좀 조정 나올 때 요 지지대 라인 부근으로 좀 내려왔을 때 매수를 좀 매집해 나가신다면 하방에 대한 우려도 없이 크게 수익 날 수 있는 여력이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마음 먹기 좀 편하실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관심 종목, 상승 여력이 높은 종목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뭐 투자하셨다고 해서 수익 봤다고 해서 저한테 득이 될 거 하나도 없죠. 아시죠? 제가 돈 달라고 요청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유료로 리딩을 하지도 않고요. 또한 투자금을 수신 행위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제 채널 성장할 수 있게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게끔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 이런 것만 많이 눌러주시고 시청도 좀 길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입니다. 바로 폴카닷이라는 종목인데요.
폴카닷이 한 시총이 한 12, 12위 요 사이 될 겁니다. 시총이 굉장히 큰 코인 중에 하나인데 가격은 지금 5,000원대예요. 뭐 상승 여력이 뭐 얼마나 되겠어 하지만 지금 바닥에서 다지고 있다. 여러분 좀 이런 게 좀 지루하게 횡보로 가서 지루하게 한번 떨궜다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를 가다가 떨궜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여기서 매집이 끝난 상태에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요, 이게 좀 뭐 5,000원에서 16,000원 3배밖에 상승 여력이 없다? 아닙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약과예요. 3배는 약과예요.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트코인, 뭐 솔라나 ETF나 뭐 이런 게 승인이 되면 알트코인 대세 불장이 될 수 있는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나 8천만원 1억 없어서 못 산다 하시는 분들 이런 1,000원 동전짜리 가격에 상승 여력이 높은 코인들 눈여겨보셨다가 매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간략하게 좀 지지 혹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반대로 손실 리스크에 대한 회피도 어느 정도 20-30%는 잡아두고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자리에서 떨어져 봤자 20-30% 많이 떨어져야 20-30%라는 겁니다. 그럼 오를 여력, 상승 여력은 리스크 대비 2-3배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걸 갖다가 몇 년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알트 불장에서 먹을 수 있는 종목 지금이라도 매집해야 되는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탑픽 종목으로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탑픽 종목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체인입니다. 베이스 체인이 뭐냐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도 지금 뭐 들어온 뭐 테더, USDC, USDT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지금 베이스도 어떻게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 베이스 계열의 스테이블 코인인데 지금 이번 주 월요일이죠. 스테이블 거래량 1위 기록할 정도로 지금 이더리움 기반 전체 거래량에서 베이스가 지금 1등 했다. 30% 차지하면서 1위 했고요. 솔라나 2위, 이더리움 기반이 3위 했는데 대부분 토큰들 USDC인데 쉽게 얘기하면 거래라고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그만큼 상승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이스 계열의 스테이블 코인을 제가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탑픽 종목을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탑픽 종목이 뭐냐? 세력 매집이 되어 있고 하락 위험은 낮고 상승 여력은 높다. 최소 5배는 상승할 수 있는 대세 상승 직전의 종목이다 라는 종목입니다. 이 코인은 차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직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큰 상승세는 없지만 이게 민코인, 말 그대로 베이스 기반 민코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민코인이기 때문에 민코인 또 알트코인 다음에 민코인 또 상승장 나올 때 굉장히 크게 민코인 시장이 퍼질 수가 있는데 코인명은 제가 여러분들 댓글 100개가 넘어가면 고정 댓글로 제가 바로 짜잔하고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재밌게 소통하고 싶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요. 언제든지 매수할 수 있게끔 대신에 댓글 100개가 달려야 제가 그때 고정 댓글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참 쉽죠? 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하신 모든 분들 꼭 부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코인 정보는 빠르고 빡세게 마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